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10년 동안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쉽게 친해지지는 않지만 한 번 친해지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격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장난을 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편은 저와 정반대였어요. 요즘에 완전 인싸 스타일로 오지랖도 넓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런 남편에게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결같이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측면이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오래 만나게 하고 연애해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철물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역 사람들이 수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비스로 가는 박사처럼 다니면서 사람들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어요. 어머님이 가게를 대부분 관리하시는데 남편은 마당을 다듬기도 하면서 철물가게 주변에는 다른 가게들도 있고 모두 사장님들과 친해요. 일이 끝나면 가까운 사장님들과 함께 식사도 자주 하고요. 남편은 사교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반면 저는 주로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말을 많이 하거나 여행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온종일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더 편하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 전에는 제빵사였고 현재는 수제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친구들이 많아서 수입도 있는 만큼 지출도 많아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에요. 원래 남편이 출장이면 제가 가게를 보관했었는데 둘째 후에 날쭉한 수입으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저도 가게를 내게 되었어요. 제 공간에서 주문을 받아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고 마카롱도 만들어서 판매하니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입소문이 좋은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 가게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편의 철물가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리 가게는 골목을 꺾어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어요. 알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곳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 주변에는 케이크 가게가 제 가게를 제외하고 유일했기 때문에 대박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과 제가 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가게 주변에 대기업 빵가게가 생겼어요. 저희는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조금 드는 편이었는데 대기업 빵가게에서는 바로 구입할 수 있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나니 근방에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제수제 케이크 가게가 다양했지만 빵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소였을 겁니다. SNS를 통해 단골 손님들은 찾아오지만 케이크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라는 선입견이 많아서 손님들이 다른 빵 가게로 가면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관심 없는 제 남편은 매우 밝게 말했어요. 여보, 밖에 또 어떤 빵집이 생긴 것 같아. 요즘은 빵 먹는 게 유행이라 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다. 돈에 관한 소식을 구제자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알려주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제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니 속이 타들었어요. 급기야 임대료를 내기가 벅차게 경영난이 찾아왔죠. 남편은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럴 때는 그냥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권해주었어요. 친정엄마는 저의 딸이 하원하면 돌봐줄 수 있지만 솔직히 빵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매일 만나지만 가게 경영난으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딱 보면 아시나 봐요.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는 말에도 그저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는데 그날은 엄마도 뭔가 늦게 잤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요새 제 얼굴이 너무 안 되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인 걸 아시는 엄마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는 제 말을 못 믿으셨겠는지. 익히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보인 구요겐스 엄마야말로 꼬리는 살아 안 돼요. 낌나불이 말잡땡기고만 있어서 난처하구만요. 사실 며칠 쉬었어도 그게 전 세계에 못 미터 할 것 없고 그 끝끝내 일한 사람도 익히 사용하는 것도 개나 소나 엿비끼들 같은 색이쇤색. 바보인 게요. 오늘은 그래도 멀캠에서 나은 전망 되신다요. 땅에서는 외길 한번 수백 끼칠 되어가 있고 같은 원점은 되지만 마지막 제출은 서운하기 전까지 엄마께 매잡되게 제 가게로 나와서 손님이 얼마나 가는지 체크를 해보고 계셔요. 수제볶은 케이크도 다 고하고 나마리도 전문으로 하니 막다들말 잡기. 손님들도 있었지만 현저히 손님이 오지 않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엄마가 가게에 오셨을 때 뒷정리를 도와주시고 손님 응대도 해주셔서 조금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엄마가 가게를 일찍 닫고 어디 좀 같이 가볼까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고 예약 주문 손님도 없어서 그러자고 하고 따라 나섰어요. 엄마는 근처 부동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다른 가게 자리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그림을 그려 오셨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힘들고 주인 어르신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있으셔서 이제 그만 가게를 내놓고 쉬겠다며 가게를 비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뜸 저에게 경아야, 그가 그래? 우리가 계약해서 확장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동에도 구해야 되고 가게도 안 돼서 죽겠는데 무슨 학생공사까지 해. 그리고 내가 지금 계약할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했죠. 너도 덩치를 키워야 저런 대기업 빵집들이 이길 수 있지 않겠어? 만두가게가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니 눈에 띄기도 쉬울 거고. 이참에 목조한 곳에 더 넓은 규모로 시작해봐. 엄마가 투자해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말해줬을 때 엄마가 그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고민 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푼을 가지고 가게 자리를 찾으러 갔다고 했고 빨리 생각을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부동산에 다녀온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확장 참나 장모님. 아무리 사업 한번 안 해보셨다지만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라고 말했어요.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는 대기업 빵집에 베이커리 카페가 줄줄이 있는데 지금은 확장할 시기가 아니라 줄여야 하고 버티는 시기입니다. 당신도 처음이라 무언가 모르는 것 같은데 괜히 이리저리 돈을 쓰지 말고 가게를 줄이고 배송이나 테이크아웃 스타일을 취하거나 아예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었으면 세상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많은 둥 하자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조용히 있어봐. 그런데 장모님은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부동산 관련 문제로 남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물어보려고도 않고 직접 부동산에 방문했더니 내가 사는 동네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봤을 텐데라고 생각해. 장모님이 내게 믿지 않거나 무시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당신이 출장 수리 때문에 바쁘다면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런데 왜 당신은 무시하고 어머니도 일 중단하고 부동산을 찾으러라고 권유했을까? 남편은 말이 없었던 것 같더라. 어쨌든 가게를 넓히는 게 아닌 다른 옵션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 가게 임대 조건이 좋다면 차라리 다른 것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쇼핑몰과 같은 다른 형태로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만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제안하신 말은 더 신뢰할 만한 것 같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음 날 한 번 더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주인 사장님도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동의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친숙한 건물 주인분께서 저를 좋게 대해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보라고 믿어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자금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친정엄마가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엄마가 그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지방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 적합한 건물을 찾은 후 접근해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줄 턱니까 그것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봐, 엄마. 그런데 엄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고 땅도 가지고 있던 거잖아. 그걸 어떻게 써? 엄마가 너 결혼할 때나 은서가 나왔을 때도 뭐 하나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했어. 이번에 엄마도 미안한 마음 털어버리고 싶고 너를 한 번은 팍팍 밀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봐. 아니야, 엄마. 나 그냥 확장 사업을 어떻게 할지 엄마가 어떤 고생하고 뭐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써? 너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딱하면서도 대견해서 그래. 엄마도 우리 딸을 위해서 뭐 하나 화끈하게 해줘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와 함께 은행 끝에서 가게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나 또한 제 인생에서 한 번은 악착같이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가게를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또 반대했다. 남편은 근처에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아서 확정 공사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며 괜히 돈을 들여 넓힌다가 다 날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주변이 그렇다고 해도 나도 단골 손님이 있고 나는 수제 케이크 가게이며 바리스타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피나 음료도 함께 판매할 것이다. 분명히 나는 다른 베이커리 가게들보다 내가만의 덕창송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볼래. 엄마가 계약금부터 확장 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심지어 병원까지 모두 지원해 줄 거야. 그럼 확장 공사는 장모님의 돈으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씨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어디 좀 잘해볼까? 인테리어 업체는 아직 못 알아봤는데 내가 아는 한 사장님이 있는데 철거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맡을 수 있는 사장님이라고. 내가 말하면 아마 눈탱이를 맞을 일 없을 거야. 나도 이미 알아봤는데 내일 만나서 상담받기로 했어. 넌 사후에 확정이 나기만 하면 벌써부터 관심 가질 만하다고. 알았어요. 일단 취소할게요. 엉망으로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철물가게를 운영하면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소리 부분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도 하셔서 나랑 친분이 굉장히 깊다고 해서 괜히 엄한 데서 비싸게 덤탱이 맞지 않아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되고 내일 사장님과 얘기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만나보자고 했어요.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한 업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일단은 알아본 업체는 보류하고 남편의 지인인 사장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믿을 만한 일팀인데 종종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며 가격을 흡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받아본 결과 상가 확장 공사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베테랑 사장님과 대화하게 되었어요.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설명하자 사장님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조언도 해주셨어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허술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또한 제가 알아본 업체보다 예산이 저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와 인테리어 사장님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원하는 구조로 설계했고 계약금도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카롱을 만들고 있을 때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철물점 주인분을 만나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겠다고 부탁받았습니다. 확인 전화 드렸어요. 아무리 친해도 계약은 사장님과 하니까요. 아네, 제가 오늘 주문한 건 밀려 있어서 남편이 대신 받아줬나 봐요. 주신 사장님이 설교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사실 어젯밤에 와서 광고음이 생각해보니 인테리어 사장님과 상담했을 때와 달리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수정 부분을 인테리어 사장님께 설명드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네, 사장님, 저희 남편이 얘기한 거 맞아요. 어젯밤에 구조 좀 다르게 변경하고 싶어서요. 남편에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설계도 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남편이 꼼꼼해서 잘 말씀드렸을 거예요. 따로 안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 사장님한테 계약서 전달했으니 확인해 주시고 사인받고 계약금 주시면 바로 공사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계약서 말고 다른 문서가 있길래 설계던가 싶어서 부르는데 남편이 슬쩍 뺐으며 너가 설교도 보면 뭐하러 어제 수정 부분 잘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계약서 잘 읽어보고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평범한 계약서였고 제가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일 처리를 아주 잘하고 문제없이 처리하는 사람이라 정말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미 진행 중이던 케이크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게가 금방이라도 넘치게 되어도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확장 이전 소식을 알렸고 방문하시는 손님들에게도 가게 이전 소식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생각의 약도를 만들어서 나누고 가게 앞에 확장 이전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유치원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동안 생각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가서 간식을 직접 만들어 인테리어 사장님과 작업자분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리는 것이며 우리 딸이 큰 맘먹고 가게를 넓히기로 하여 일을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밥, 음료수와 함께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은 처음에 웃으시면서 감사히 잘 받겠다고 하셨지만 엄마가 자주 그렇게 찾아가자라는 말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차려주신 가게이기도 하며 저 또한 꾸준만 먹고 가게에서 일하면서 다른 디저트를 배우고 커피도 판매하기로 해서 좋은 원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조금이라도 찾아가서 성의를 보이면 더 잘해줄 거라 생각하시고 직접 간식도 만들어 갖다 드렸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성의는 감사하셨지만 이러시면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하셨지만 좀 망설이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러신 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였던 거였어요. 그날도 주문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바빠서 공사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네요. 남편이 경험이 많으셔서 잘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많이 믿고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핸드폰 속에 인테리어 사전이라는 목소리는 그리 밝지 않았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주 사장이 공사 진행에 관해 사장님께 말해도 모르시니까 본인과 의논하고 사장님과 가게 업무와 새로운 확장 및 추가 메뉴 준비로 인해 바쁘시니 굳이 말하지 않으라고 해서 그동안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저도 남편 통해서 진행 과정을 잘 듣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가셔서 간식도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드물게 좋은 고객을 만났다고 여기고 더욱 신경 써서 튼튼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찾아오셔서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그러시는 건지요? 어머니께서는 오실 때마다 따님 가게를 넓혀서 이전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가게에 가봤잖아요. 어머님은 가게를 넓힌다고 강조하시면서 잘 봐달라 하시는데 주사장이 의뢰한 설계도를 볼 때는 너무 달라서 니 꼭 같이 일을 하는 사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의 가게와 내가 설계한 가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현재 건설 중인 공사장이 더 작다는 것이죠. 면적으로 말하면
새 가게 위치가 더 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일 전에 사장님의 가게를 문 닫은 후 어디선가 뭔가 배운 것을 확인하려고 사장님의 가게를 찾아갔었고, 거기서 사장님의 가게 크기를 확인해보고 설계도 계약 사항도 확인했었죠. 확실히 새 가게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세요? 가게가 작다고요? 분명히 사장님께서는 가게 규모를 다 확인하신 터일 텐데 작을 리가 할 사항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장님이 벽을 새로 세워달라고 하셔서 공간을 나누기로 한 것이에요. 걸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계약 전에 저는 사장님께 전화드렸을 때 맞다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된 거였죠. 저도 좀 이상해서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몇 번이나 주사장님께 설계가 맞는지 현장에서 서면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벽이에요. 무슨 가벽이냐고요? 가벽 세워서 공간을 나누는 걸로 했었어요. 주사장님이 사장님이랑 다 나눠진 거라고 하던데 내일 가벽을 세우는데 어머님 말씀도 계속 신경 쓰이고 조사장님은 사장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연락드렸어요. 인테리어 사장님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싼 기분이 들었고 가격 정리 전에 놀랍게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가격 협상이 한쪽이 비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상담 때 내가 원하는 구조에서 주방 방향만 조금 다르게 하자고 했던 거고 남편이 알아서 그렇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전화를 잘 못 들었네요. 중간에서 차임님이 잘못해서 계속 소통이 어려웠던 거였나 봐요.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차임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맞는지 검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사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현장을 혼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당장 가겠다고 말하고 앞치마를 받아 던지고 나갔어요. 새 가게를 돌면서 이제 막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가 서로 이해해야 하고 서로를 믿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서로를 믿어야 하고 신뢰해주는 게 부부관계의 기본이 아닐까요? 제 남편과는 10년을 함께하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가게 현장을 보러 갔을 때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그동안 현장에 안 가본 건 제가 아닌 남편의 말을 믿어서 그랬어요. 참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사장님과 작업자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대충 처리하게 되어 가급적 와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말을 바보같이 믿었어요. 남편 역시 정직하게 인테리어 현장에서 술기이 없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죠. 게다가 저는 케이크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안내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 새로 오픈하면 추가될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며 배우느라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저는 너무 방심하고 남편만 믿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남편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이었어요. 현장에 가서 주방 구조를 변경할 때 예전의 구조대로는 해주었지만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고 다른 공간들은 너무 넓어서 설계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장을 4등분하면 설계도상에서 4분의 3 공간과 4분의 1 공간으로 나눠져서 벽에 세워지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설계도에서 벽 부분을 가리키며 뒷부분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셨죠. 사장님, 이건 제가 요청했던 인테리어랑 다른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주사장이 인테리어 공사 중에 갑자기 사진들을 가져오더니 남은 공간을 그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막바지에는 녹음도 했어요. 녹음을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다르게 말이 나올까봐 저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사안은 남편한테 듣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 통화를 오랜 시간 할 수 없을 때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에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은 벽을 세워 공간을 분할하고 나와는 다르게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결정은 당신이 내세운 것인가요? 왜 그랬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인테리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 거라고 했죠? 이게 뭔가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벽을 세워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선영이는 나이도 있는데 라면 가게에서 미용실에 가게를 세워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보안, 가게 자리도 넓고 그래서 샵인샵처럼 선영이의 가게 준비를 함께 시켰어요. 이렇게 붙이면 손님들도 편할 수 있고 좋잖아요. 좋게 하자. 진짜 기가 차서 말이 막히네요. 아가씨, 가게를 열자고 했어요. 얘야, 너 미쳤어. 여기 우리 엄마 노후 자금 다 쓰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가게라고요? 그러나 나한테 말도 없이 아가씨 자리를 그것도 4분의 3이나 차지해서 한다고 너 미쳤어야. 내가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좀 딱하게 생각하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너가 그렇게 하자고 했겠어. 지금처럼이면 난리를 쳤겠지? 샵앤샵이고 뭐고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가씨 너를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 아주 남매가 쌍으로 미쳤나 봐.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다시 정정 요청드렸는데 다행히 주방 카운터 쪽만 진행이 되어 있었던 터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방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었어요. 다시 작업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하고 새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철거 비용,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초과가 발생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가 오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겠으니 꼭 재와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남편이 가게로 왔는데 씩씩거리며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오는 길이라며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동안 자기소개를 하면서 매우 화를 내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그 공간을 좀 나눠서 시누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깝냐며 도리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게를 확장할 때 당신이 돈을 투자한 것 있어? 아가씨가 돈을 투자한 것 있어? 시댁에 돈을 투자한 것 있냐고 물으면 너 그렇게 가족끼리 덧붙이는 거 아니다. 그동안 너 쉴 때 내가 너를 부양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 지금이라도 비용을 청구해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다면 내 밥을 차려주고 내가 있는 공간을 청소해주고 내 옷을 빨래해주고 나 가게를 차릴 때 내가 출장을 할 때 가게도 다 봐주고 있었어. 그 비용은 어쩔 거야? 나도 비용을 청구해봐. 그러니까 그렇더니 말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내 동생도 가족이거든요. 아니야. 같이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매장이 너무 넓어. 선영이도 혼자 운영할 거니까 미용실 의자도 몇 개 안 놓을 건데 서로 윈윈하면 좋잖아. 웬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계약한 장소고 우리 엄마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데 뭐 보탠 게 있다고 외면하고 있대? 어떤 내 구조면 대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내 생각이나 내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나 이래야 되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과 공사 진행 과정은 무조건 저와 의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르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뻔뻔해서 너는 그동안 엄마와 오빠한테 등쳐먹은 돈만 생각해봐. 어디까지 그 돈으로 뭘 해봤길래 창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내게 끼부터 다니고 있느냐. 양심 좀 가지고 행동해야지. 시어머니가 내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 소행을 꼬집는 것을 봐해 정말 이따구로 못돼 먹어가지고 손님이랑 사람 대하는 법도 몰라? 참고 이따구로 하는 것을 봐해 내가 새 가게를 들러붙으러 갔을 때 얼마나 큰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지. 아무리 카페를 한다고 해도 혼자 운영하는 걸 고려하면 공간을 좀 나눠 쓰지. 내가 넓게 하는 것은 어째서야?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배째로 태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미 계약을 못 받고 있고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 중이라서 다시 바꿀 경우 위약금을 내야만 해. 어쩔 수 없이 가벽을 치고 미용실과 함께 운영해야 해.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인테리어를 사장님과 결정했어. 너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됐어. 사장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설계도면도 수정해 주셨어. 우리 엄마가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위약금 없이 바로 변경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결정하고 상의할 거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내 가게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돼. 참견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 가족들은 정말 한결같이 노려보는 눈빛으로 쟤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굴더라고 해요. 딸이 이 장면을 다 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가희야, 이런 거 안 봐도 돼. 어른들이 시누이와 함께 몰려와서 애 옆에서 뭐 하는 거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서 저들끼리 얘기하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퇴장시켰대요. 다음 날 케이크를 주문 안 해서 방으로 갔더니 남편도 있었는데 아이가 놀라서 내일 그곳에서 현장에 가서 인테리어 사장한테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다시 바꿔주실 것을 요청할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시어머니와 시노니가 찾아와서 인테리어 사장님께 대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정말 확실히 알려드리지 않은 것이니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난처해하며 저에게 다가오신 후로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여기 어머니와 주인 사장님, 그리고 동생분이 원래대로 가벽을 세워서 공간을 나누어 주시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려주셔야 우리도 진행할 수 있어요. 계속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도 스케줄을 맞출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냥 끝내요. 사장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것이 난해합니다. 시누이는 그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공세를 뒤바꿔서 사장님도 곤란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책임을 질 테니 원래대로 진행해 주세요. 하셨더니 어이가 없었어요. 책임을 떠안고 뭘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하려면 남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부터 해보세요. 1인샵을 하든 말든 결정하세요. 너무 들러붙은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서 창피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멱살을 잡으려 드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달려왔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옳지 않은 태도야. 지금은 곧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과를 하지 못하겠어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네요. 당장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도착해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자 했지만 시누이는 왜 그렇게 서운해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어 속이 상했어요. 어머님은 삿대질을 하며 제게 욕을 퍼부어 주셨고 시누이는 제 딸을 때렸을 때처럼 발버둥 치며 울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인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허리에 양손을 얹은 채 안대하여 바로 제게 사과하면서 신우가 울고 불고 하지만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받고 벽 하나를 설치하고 의자 2개만 놓겠다며 협의도 아니고 통보를 하는데 정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은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그것만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평생 집안의 호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선언했습니다. 가게는 내 것이지만 우리 엄마 재산으로 공사하고 있어. 너는 생각하지 말고 이혼에 대해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어서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 지금 내 앞에 어머님과 동생이 있는데 어서 떠나주겠니? 순간 모두가 멈춘 채로 있었어요.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그러더라고요. 몇 초 동안 모두가 그대로 몸을 굽히고 말이 끊겼던 순간이었어요. 그 정적을 깬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어요. 뭐라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이혼을 하자고. 얘야, 이게 이혼할 문제야? 너는 애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참, 이혼이 쉽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리 좀 나눠야 될 일을 그거 양보 못 하겠다고.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너 제대로 미쳤다 진짜. 그래서 제가 미친 건 아니고 너야? 세상 어디서 오빠 와이프가 하는데 말도 없이 반이나 차지하게 되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데. 너야말로 정신 차려. 지금도 이따위인데. 내가 어떤 1인샵을 운영할 것인지 말했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붙잡고 끌면서 다시 말해봐. 이혼하자고 말했어. 근데 나는 너가 순순히 떠날 것 같지 않아. 위자료도 내가 내고 양육권도 나가 가질 거야. 아이를 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인맥 다도건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이것저것 다 가져올 테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다 해 어디까지 가볼까. 나도 너를, 너의 동생을, 너의 엄마를 모두 소환해서 사이좋게 법정에서 결정해보자고.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일단 좀비는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남편에게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다른 고소건까지 더해져 시간이 걸렸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인맥이 넓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형 생각 없이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비용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주셨던 창업 자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결과 전에는 엄마의 자산이었던 창업 자금을 그대로 이용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하여 받은 돈을 투자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미안해했던 사람은 친정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를 도왔지만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서 이혼까지 한 달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례한 태도와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가정으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남편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서 제게 공사비를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무사히 오픈하게 되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시누이가 낮술에 취해와서 난동을 부리고 남편도 아이를 핑계로 계속 만나자고 하며 저희 가게를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경찰을 부르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자 안정이 나는데 그동안 진상을 부린 것이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 결과 남편의 철물점도 손님들이 출장 수리를 많이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상황이 인테리어 사장님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었고 남편과의 지인 관계로 인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 연결된 지인들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 동네에서는 설레발을 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나돌아다니고 인맥을 살려 출장 수리 등 일을 자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은 뚜껑을 열고 근처 철물가게에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나는 친권을 가져왔는데 양육비를 받는 것 외에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종종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아들은 이혼을 해서 안 좋은 상태인지 남편에게 매일 병원을 다니시고 병원비를 달라 하며 한약을 먹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수입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요구하는 것 같아도 제일 답답한 건 시누이인데요. 이미 1인샵을 개업하고 있던 미용실도 관뒀는데 사장이 될 뻔했는데 못 돼서 나이에 남의 가게에서 일을 못하겠다며 오빠에게 철물점이 잘 안 되는데 이참에 그 철물점 가게를 빼고 그 자리에 본인의 미용실을 차리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동생이니까 엄마라도 어리광을 다 받아줬는데 오빠에게 가게를 빼서 자기 미용실을 차리라고 해서 철없는 시누이를 보며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해요.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자재로 공사를 잘해주셔서 너무 예쁜 제 가게가 생겼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며 제가 직접 만드는 디저트들도 인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이번 일 덕분에 소심한 성격도 바뀌고 이제는 사업을 열심히 하며 바쁘게 지낼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